예, 안녕하십니까. 류석춘 혁신위가 결국 이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홍준표의 지령을 악잡이들처럼 충실히 이행을 정말 할까? 왜냐하면 여기 류석춘부터 황성근 박 대통령 변호사고 여명, 이용남 다 와서 태극기 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물론 홍준표가 박 대통령 목을 치려면은 이런 태극기 들었던 자들을 앞세워서 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원래부터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이 박 대통령을 치는 것보다 탄핵 반대해서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이 내쫓는 게 자기한테는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유석춘과 보수파리들에게 혁신을 맡기고, 애초에 이런 자들이 혁신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뻔히 알았는데 오직 박 대통령 죽이기 위한 미션만 지금 부여를 했고, 그러니까 홍준표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이용할 줄 아는 거죠. 저 같으면 뭐 절대 이런 수법은 안 쓰는데 홍준표는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수파리들 권력만 좀 나눠주면은 지지라면 짓고 물라면 문다는 걸 뻔히 알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거겠죠. 그래도 저는 설마 유석춘 이렇게까지 정말 할까. 벌써 이미 오늘 1시에 혁신위 회의를 했는데 각종 언론 보도를 보면은 박 대통령 출당은 이미 합의를 했다. 박 대통령을 내쫓는 거는 합의를 했고, 다만 친박계 의원들 징계하는 것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정말 어떻게 이런 것만 배웠을까 이분들이. 친박계를 청산 못하는 이유가 일사부재리의 법적 원칙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 번 징계를 했잖아요. 임명진 비대위원장 때 서청원, 윤상현, 최경환 당원권 정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대선 때 홍준표가 태극기 국민들 표를 얻으려고 징계를 다 풀어줬어요. 그런데 또 징계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단죄된 사건을 다시 전환할 수 없다는 법조의 원칙 일사부재리, 이것 때문에 징계를 할 수 없다. 말장난을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 유석춘 보수파리들 보면요, 문재인과 이 탁현민 CF팀이 얼마나 국민을 개돼지로 봅니까? 문재인 맥주 마시는 것만 보여주면 좋다고 박수치는 국민들이라고 상정하고 CF를 찍지 않습니까? 근데 유석춘과 홍준표 보수파리들은요, 더 심해요. 이 국민들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 혁신위가 무슨 재판입니까? 법정이에요? 무슨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혁신을 무슨 하고 안 하고. 아니, 그렇게 법률적 원칙을 중시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당원당규상으로 보면요, 대법원 재판이 끝내야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 당원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박 대통령은 아주 쉽게 그냥 출당을 정해버리고, 서청원, 윤상현, 최경환 등 친박계는 법적 무슨 원칙을 들고 와서 일사부재리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거에 속는 사람이 제가 강조하지만 속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법적 원칙 따진다면 박 대통령은 징계하면 안 되고 대법원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해야지. 대통령은 내쫓고 친박은 함부로 못 대하고 무슨 문제겠습니까? 박 대통령은 지금 정치적으로 아무런 권력이 없잖아요. 영어에 몸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팽겨치고, 친박은 아직까지 힘이 있죠. 현역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친박이 다. 윤상현, 서청원, 최경환 다 3선, 4선, 5선, 6선, 7선 현역 국회의원들이니까. 그리고 막말로 여기서 진짜 서청원이나 윤상현이 한번 까기 시작하면은 여기 보수파리들 서청원, 윤상현한테 도움 받은 거 없나요?
그 윤상현이나 서청원이 한번 부르면은 무릎 꿇고 기어가면서 막 엎드려 빌고 그랬던 자들이 보수파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친박이라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배지 힘이 있으니까 그걸 함부로 못 치니까 일사후제를 들고 나와서 면피하고 박 대통령은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아주 손쉽게 협의하고 참 이 비정한 세상입니다. 비정한 세상이에요. 요즘에 무슨 뭐 따뜻한 보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건 뭐 따뜻한 보수 수준을 넘어서 완전 냉혹하고 참 비정한 배신의 보수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김무성이 지금 사람들 불러 모아서 바른정당 사람들 불러 모으고 자유한국당 정진석과 함께 사람 불러 모으고 열린포럼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서 문재인 정권의 원전 정책을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당까지도 이렇게 쫙 모아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여기서 참 딱한 게 지금 원전이 문제예요. 지금 평양 북폭이 지금 터질 판인데 문재인은 완전 왕따가 됐고 트럼프와 전화통화도 못해서 한미동맹이 다 파괴되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원전 반대한다고 사람들 불러 모아요. 어쨌든 이렇게 불러 모아서 김무성이 정계 개편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죠. 안철수하고도 당연히 지금 사전 조율을 하고 있고 제가 미리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친박 기회주의자들 소극적 탄핵 반대론자들 아직 남아있잖아요. 한 60명 정도. 이거를 다 끌고 정기 개편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고 명분도 떨어진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김무성이나 안철수나 정진석의 계획은 친박과 이 탄핵 반대 김진태나 이런 사람들은 던져놓고 자기들끼리 한 120석짜리 탄핵 정당을 만들겠다는 그 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은 명분을 줘야 되는데 홍준표한테 너 친박들하고 박 대통령만 쫓아내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랑 합칠게. 저는 이게 명백한 정치 공작이라고 봐요. 이미 그럴 생각이 없는데 그런 요구를 딱 던져서 홍준표야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 문재인한테도 잘 보이고 싶고 그리고 지자체장까지 쫓겨나면 안 되니까 그때까지 뭐라도 하려다 보니까 덥석 지금 막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이 박 대통령 이 출당을. 근데 저는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이 출당이 이렇게 절대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유석춘 보수파리들 정도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자들이 뭔데요? 박 대통령은 이미 재직 중에 다양한 업적을 남겨놓은 정치적 성과를 가지고 있고 그걸 지지층에게 인정받고 있고 그 앞서 박정희 대통령의 성과도 사실상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는데 보수나 팔고 특기나 팔았던 자들이 박 대통령 목을 치는 게 지금 박 대통령이 감옥에서 조용히 있으니까 쉬워 보이죠. 이런 정도 수준의 사람들한테 목이 날아가진 않죠. 엄청난 파장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파장을 빌미 삼아서 김무성과 정진석, 안철수까지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과정에서 홍준표는 그냥 튕겨져 나갑니다. 이걸 완전 침뱉어서 그냥 쓰레기로 만들어 놓고 싹 나가서 당을 만들겠다. 그 전략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여의도의 한 3년차 기자만 봐도 뻔히 보이는 건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박 대통령을 내치고 합당을 한다? 그거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 지지율 폭락합니다. 합당하는 순간에. 바른정당 지지율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지금 7%, 8% 똑같아요.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내부 여론조사 사고는 20% 넘었다? 또 여론조사 가지고 사기 치는데 오늘 갤럽에 정확히 나왔잖아요. 8%. 그래도 한 16% 나왔거든요. 홍준표 체제 이후에. 반토막 났습니다.
근데 박 대통령 출당을 시킨다? 지지율 올라가겠습니까? 더 떨어지죠. 그런 썩어 빠진 정당과 이미 뛰어나간 바른정당이 대통령 목을 치고 다시 합친다? 탄핵을 찬성한 국민들 시각으로 봅시다. 탄핵을 찬성한 국민들 시각으로도 저런 거는 용납이 안 돼요. 저거 뭐 하는 거냐, 쟤들. 이미 뛰어나갔으면 새 판을 짜야지. 대통령 하나 내치고 또 들어와? 얼마나 식상하고 비열합니까? 그 그림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박 대통령을 10번, 100번을 죽여도 그건 합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것도 모르고, 초년 정치 기자들도 다 아는데 그것도 모르고 유석춘 보수파리들 박 대통령 죽이기 위해서 막 칼로 막 썰고 있는데 너무 한심하잖아요, 제 눈으로 볼 때. 어차피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럼 김무성이 끌어모아서 당분간은 정책연대로 가겠죠. 근데 그 정책연대가 지자체 선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신당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안철수는 호남 의원들 나갈 테면 나가라는 입장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문재인 쪽이 지금 제대로 받아줄 생각이 없는 게 과반이 목표만 받을 텐데 어차피 선진화법 때문에 180석을 가져야 되는데 국민의당에 호남 한 20명 들어와봐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이미 호남은 친문으로 장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자체 때 지금 자기들 지지율 뭐 80%다. 호남 다 해먹으면 되는데 이거 왜 받아와? 귀찮게. 그냥 말려 죽으면 되지. 그러니까 안철수도 막 나가는 거거든요. 이걸 뻔히 알고. 이걸 다 묶어서 안철수가 보수의 리더로 가겠다. 김무성이 뒤를 바치고 그런 정치 공작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정치 공작에 홍준표가 걸려들고 홍준표만 보고 권력 해바라기들처럼 따라가다가 사냥개 노릇을 유석춘과 보수파리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는 사라진다 치고 이 자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유석춘과 보수파리들. 김무성이 받아줄까요, 이 사람들? 야, 너희들 박 대통령 그 칼잡이 잘했으니까 챙겨줄게. 국민적으로 다 지탄을 받을 텐데 그게 바로 토사구팽 되는 겁니다. 토사구팽 돼요. 그럼 이 자들 한국당에 남아있으면은 한국당의 친박이나 소극적 탄핵 반대 세력들이 챙겨줘요? 제 1순위로 역적으로 날려버리죠. 1순위예요, 1순위. 탄핵 반대 세력끼리 모일 거 아니에요. 찬성파들이 다 이렇게 판짜면요. 탄핵 반대 세력이 모이게 되면요. 당연히 그거는 애국당이 중심이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누구를 날리겠습니까? 일단 나머지는 그냥 탄핵 반대로 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칼잡이한 사람들 끝장을 내죠. 유석춘이고 뭐고 이제 보수 정치고 보수 시민사회 발도 못 붙입니다. 이제 당연히. 그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죠. 제가 볼 땐 시범 케이스로 완전히 사회활동을 정지시켜야 될 정도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반역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석춘과 보수파리들이. 여기 참여한 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나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겁들도 없어요. 겁들도 없어. 다음 주에 무슨 이제 이 혁신위에서는 결정하겠죠. 박 대통령 출당을. 근데 윤리위로 넘어와서 윤리위가 그리고 최고위원회의가 이걸 일사불란하게 처리한다? 지지율 지금 8%죠. 다음 주에 5% 이하로 떨어집니다. 대구, 경북, 경남 아우성 칩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지자체 어떻게 치르냐. 그리고 우리 대한애국당과 천만인 무대석방 운동이 중심이 돼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무대석방 서명 때는 모조리 다 수도권에 있는 것들은 여의도에 깔아버립니다. 무대석방 운동은 서명대를 놓기 때문에 집회신고가 필수거든요. 자유한국당에다가 집회신고를 다 내놓을 거예요. 계속 자유한국당 앞에서 무대석방 외치고 홍준표, 유석춘 타도 외치는데 그걸 누가 앞장서서 할 겁니까?
유석춘과 보수파리들은 하죠. 뭘 모르니까. 뭐 하나 주겠지. 자유한국당에서 누가 앞장설 거예요, 이거를. 나경원? 이미 나갈 생각하고 있는데. 하라고 계속 부추기죠. 야, 칼질해. 하나 줄게. 뭐 자리 줄게. 막 칼질하죠. 안 될 거 뻔히 알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이 정치 구단들 아니에요. 나경원이나 정진석이나. 여기를 쑥대밭을 만들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을. 그래야지 친백구 나갔을 때 자기들이 판을 뗄 때 명분이 있죠. 자유한국당 지지율 1%대로 추락시킵니다. 이거 얼마가 안 되면 바로 드러날 텐데, 참, 이 사람들, 그래도 보수 내세워서, 보수 논객, 보수 인사로 자기들끼리는 대우 좀 받았잖아요. 이거 누가 이제 이 사람들과 만나요? 요즘 보니까 JBC 정가 선생부터 뭐 최대집이나 뭐 박성현 뭐 임지연 변호사는 원래부터 보수 낡은 보수하고 좀 결이 달랐던 사람들이고 그게 아닌 보수들도 지금 페이스북에서 다 돌아서는데 더 이상 홍준표에 줄 서 있다가는 자기들은 보수 활동도 못하겠다 해서 다 돌아서는데 그냥 감투 하나 쓰고 그냥 앞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유석춘 씨는 아마 한두 달 안에 공개 사과문을 올려야 될 겁니다. 연세대 교수 활동도 제대로 할지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학생들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거? 뭐라고 가르칠 거예요, 학생들한테? 자유경제원이 하면 어차피 뭐 거의 정지 상태니까. 그렇지만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용남 보내가지고 칼잡이로 써가지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무슨 활동하겠어요? 이 지경까지 왔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정규재. 홍준표가 박근혜 버린다면은 자기도 홍준표 버린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물개 독자를 잡아놓고 이 지경까지 왔는데 또 입을 안 열어요? 아니 홍준표가 문제가 아니라 정규재. 나 황성옥 버린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을 안 열어요. 요렇게 해서 자기만 빠져가 놓고 피는 황성욱과 유석춘이 다 손에 묻히고 그러면 또 정규재는 또 슬쩍 나와버릴 겁니다. 지금 막아야죠. 그렇게 막고 싶다면은. 버리려면 지금 버려야죠. 너무 진짜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제가 다 잘 아는 사람들. 너무 추하고 역겹고 이런 사람들이 보수에서 일을 했으니 보수가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고 나름 박 대통령이 챙긴다면 챙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챙겼으니 박 대통령이 뒤통수 맞는 거죠. 그리고 친박들 말이에요. 이 친박들 보니까 이거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친박들도 대충 알고 있는 겁니다. 얘들 제대로 못한다. 가만히 들어누워 있으면은 지들이 먼저 쓰러진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당 접수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럴 때입니까 친박들이? 앞장서서 박 대통령 출당시키면 내가 나가겠다. 나가세요 그냥. 쓰레기 더미는 당 접수할 생각하지 말고 나가. 나가면 얘들 도와준다? 어차피 끝났어요. 홍준표와 보수파리는. 몇 명이라도 나 무소속으로 그냥 박 대통령 감옥에 있을 때까지 끝까지 지키겠다.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한 두세 명이라도. 아예 뒤에 숨어가지고 홍준표와 보수파리들 지풀에 쓰러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당 먹겠다? 못 먹어요. 당도 어차피 당신들은. 참 어딜 봐도 바른정당을 봐도 자유한국당 탄핵 세력을 봐도 보수파리들을 봐도 친박을 봐도 희망이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안 보입니다. 인간이. 사람으로 보이질 않아요. 제 눈에는.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최소한의 지성과 양심이 있다는 건데 지성도 없고 양심도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 문재인이 정권을 빼앗아 가고 나라가 망해도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다들 이러고 있으니.
그리고 이런 자들 정말 자유한국당 우리 줄 서가지고 대한애국당을 얼마나 음해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애국당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박 대통령 지키는 구심점을 만들었겠어요? 저는 그 홍준표에 줄 서서 우리를 비난했던 그 보수들 사과는 요구하지 않겠지만은 마음속으로 대한애국당의 그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에 이 지나가는 이 젊은 애들 막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면서도 무죄 석방 서명 받는 그런 일반 시민들 한 번도 나 보수요 명함 쓰고 다니지 않고 보수 자리 하나 만들어서 뭐 단체 하나 만들어서 직함 들고 다니지 않은 일반 국민들에게 고마움은 표시하십시오. 저나 우리 지도부하고는 관계없이 그분들 아니었으면 보수 다 망하고 나라 다 망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그나마 희망의 불씨 살려가는 게 그분들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이 유석춘 보수파리들에게는 더 할 말이 없고 일단 우리는 자유한국당에 가서 다음 주부터 무죄석방 서명대 차리고 메가폰 들고 최대한 이 부당함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 출당이 저지돼도 외부에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저지되는구나. 그렇게 돼야지 지들끼리 싸우다가 풀 죽어서 쓰러지는 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특히 서울시당 서명대 하시는 분들 서로 조정을 해서 최소한 매일 한 두세 개 정도는 자유한국당에다가 배치를 시켜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